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 압력과 계기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압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기압력을 측정한다는 건 보통 대기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압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압은 영어로 atmospheric pressure라고 해서 말 그대로 대기압력을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누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겠죠. 대기는 여러 가지 성분을 다 섞은 거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공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 하늘에 떠 있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압을 측정할 때 단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과학책에서는 ATM이란 단위를 많이 씁니다. 애트모스피어를 그대로 세 글자 앞에 있는 세 글자를 따와서 단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현재 대기압은 1atm이다. 아니면 기압은 뭐 1atm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단위, 또 다른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가 바로 헥토파스칼입니다. 이 단위도 과학책에 많이 쓰이고요. 특히 그 일기예보, 기상현상을 말할 때 많이 쓰이곤 합니다. 뭐 태풍이 발생했는데 태풍의 중심기압이 뭐 1003 헥토파스칼이다. 이런 식으로 대기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주로 ATM 단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기압을 측정했다는 것은 곧 기압을 측정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압을 처음 측정한 학자는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압은 1643년 토리첼리라는 학자가 측정을 했는데 그림과 같습니다. 긴 시험관에 액체로 된 수은, 수은은 평상시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체를 가득 채웁니다. 수은 액체를 가득 채운 뒤에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손을 놓으면 수은이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근데 빠져나가다가 멈춘 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토대로 토리첼리는 기압을 측정해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온이 왜 내려오다가 멈췄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수온이 내려오지 못하게 눌렀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높이가 바로 76cm, 760mm인데 이 높이에서 왜 멈췄냐? 즉, 공기가 누른 힘이 이 정도 수온이 76cm 누른 힘과 같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공기의 힘과 수온이 누른 힘이 다르다면 계속 움직일 텐데 멈췄다는 얘기는 두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즉 토리첼리는 수온을 이용해서 공기의 힘을 간접적으로 측정한 겁니다. 공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 토리첼리가 측정한 이 760mm 수온 기둥 높이를 과학에서는 1atm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 살고 있는 대기압은 1atm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대기압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 위키피디아 사전에서 출처를 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왼쪽 사진은 고도 14,000피트 약 4.2km 높이에서 페트병을 뚜껑을 열고 나서 닫은 사진입니다. 왜 열고 닫았냐면 열었다는 얘기는 바깥쪽 기압과 병 안쪽 기압을 동일하게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뚜껑을 꽉 닫은 후에 이 페트병을 열지 않고 계속 산 아래로 내려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한 9,000피트, 약 2.7km 높이까지 내려온 거고요. 마지막은 300피트, 아니 1000피트 높이로는 300m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페트병이 점점 찌그러진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변은 공기가 높은 쪽보다 공기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대기압에 적응이 된 나머지 대기압의 힘을 잘 느낄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절대압력과 계기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압력은 영어로 absolute pressur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절대압력이고요. 근데 이 절대압력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보통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공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압력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즉 공기압력 그리고 실제 물체가 느끼는 순수한 압력을 더한 걸 절대압력이라 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전에서는 완전 진공을 중심으로 측정된 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두 말이 같은 뜻이죠. 완전 진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하늘에 공기도 없고 물체에 주어진 압력도 없다는 뜻이니까 결국 진공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공 기준으로 무엇을 측정했다, 그러면 그 말은 대기압과 물체의 순수 압력을 둘 다 측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압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 뭐 절대압력을 측정했을 때 0이 나올 리가 없겠죠. 대기압이 0이 아니니까. 하지만 대기압은 이 산 위에서 측정할 때랑 산 아래에서 측정할 때 대기압이 다르죠. 공기는 아래쪽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쪽이 대기압이 더 세일 거기 때문에 같은 물체를 절대압력을 측정한다 해도 아래쪽에서 더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써놓겠습니다. 자, 절대압력을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진공의 절대압력은 계산한 결과 0이라고 합니다. 즉, 이 공식에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진공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공기조차 없으니까 대기압도 0. 물체 안에도 압력이 없으니까 0. 입자가 없으니까 결국 압력은 제로다. 네, 진공의 절대압력은 0이라고 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압력을 계산할 때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진공이 0인데 진공보다 더 없는 곳이 존재 안 하죠. 진공이 아예 없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압력은 0보다 같거나, 같기는 잘 어렵겠죠. 0보다 좀 큰 숫자로 나타냅니다. 음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압력을 언제 활용하냐? 우리는 평상시에 활용하고 있지만 그냥 압력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절대압력을 측정할 때는 대기압을 측정할 때나 고도계를 활용할 때는 절대압력을 활용합니다. 즉 공기압력을 측정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대기압이 대기압이죠. 계기압력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순수한 공기압력만 측정했다, 이런 뜻이고요. 고도계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도계가 이제 비행기나 뭐 스카이다이빙 할 때 손목시계로 차는 고도계가 있죠. 모양은 다르지만 이 바늘은 높이를 계산해주는 바늘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의 고도계 바늘은 이 두껍고 긴 바늘은 두꺼운 바늘은 100피트, 요건 1000피트, 뭐 1000피트, 이렇게 고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요 숫자는 그 수은주의 높이 알죠? 760mm를 인치로 바꿔서 숫자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인치. 그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고도계 원리가 바로 절대압력을 측정해서 그거를 높이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뭐 예를 스카이 다이빙 할 때 절대압력을 계산할 겁니다. 이 물체가. 그러면 그때 주변의 공기압력과 물체에 주어진 순수압력을 다 더해서 고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계기압력입니다. 계기압력은 당연한 거죠. 절대압력이 이거니까 계기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빼면 그 값을 계기압력이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물체에게 주어지는 순수한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대기압을 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계기압력을 측정한 결과 계기압력이 0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0이라는 숫자만 보고 압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기압력이 0이라는 뜻은 대기압과 순수한 물체의 압력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기압력계의 바늘은 0이란 숫자 가운데 있고 바늘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 뒤로 갔다고 해서 압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기압력으로 잰 값은 0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압력은 0보다 작을 수 없죠. 그러면 예시로 계기압력이 측정했는데 0보다 작게 나왔다. 그 말은 현재 그 물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이 계기압력 원리를 이용한 물체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그냥 압력을 계산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이 계기압력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기압력으로 측정한 결과 10이다. 그럼 대기압보다 10만큼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구가 바로 혈압계입니다. 병원에서 한 번씩 측정을 해보셨을 텐데 보통 측정하면 숫자가 나오죠. 참고로 이 숫자는 SYS는 수축기 혈압, 심장이 수축했을 때 피가 혈액이 빨리 흐르겠죠. 그때 혈관벽이 느끼는 압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DIN은 이완기 혈압, 심장이 커질 때 좀 혈액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최고 느린 혈압, 그래서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을 말하고, 이거 맥박수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밑에 단위가 있습니다. 밀리미터 Hg 보이시죠? 즉 Hg는 수온을 원소기로 표현한 겁니다. 수온 기둥의 높이를 표현한 겁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132가 나왔다. 그 말은 대기압보다 수온의 높이가 132mm 더 높은 만큼의 힘이 혈관에 주어지고 있다. 참고로 대기압은 수온 높이로 바꾸면 몇이었죠? 760mm 였죠. 즉 760mm 더하기 132mm의 높이만큼 수온이 누르고 있는 그만큼을 혈관벽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이제 계기압력이 바로 타이어 공기압 압력계입니다.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라면 타이어에 바람 안 넣어봤겠지만 보통 요새 전동휠 같은 경우도 카센터에서 바람을 넣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넣냐면 계기압 거기 측정 압력계가 붙어 있죠. 꽂으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근데 꽂으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자, 대기압보다 얼마큼 높게, 즉 대기압보다 2배에서 2.5배 정도 높게 압력이 형성되게끔 공기양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타이어 그 공기압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압력계는 계기압력계도 있고 절대압력을 측정하는 기계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압력을 측정한다, 평상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